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의 걱정들 많으시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화끈하게 논평해 주시던 전영기 칼럼니스트 어디 갔냐 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4.15 총선을 보는 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안보를 세우는 국민교양서 과유불급의 저자 전영기 칼럼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잘 계셨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을 열심히 읽으면서 저도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예언서 같아요. 분명히 지난 몇 년간의 과거의 얘기인데 읽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으로밖에는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진짜로 교과서처럼 읽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예언을 하셨었나요? 저는 예언은 안 했고 예측은 좀 해봤습니다. 정치부 생활하면서 한 대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와 또 같은 횟수의 총선을 거치면서 늘 저는 예측을 하려고 했고 예측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법칙이 있더군요. 첫째는 연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오만한 자는 심판당한다. 이런 몇 가지 총선 혹은 대선의 법칙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몇 가지 변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예측을 좀 해보면 대체로 맞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4.15 총선을 예측하면서요. 세 가지 변수가 작동하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알다시피 지금 조국 전선과 윤석열 전선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내 돈 갖고 자기 돈처럼 쓰는 이 정권의 무도함. 이것이 곧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세 가지 변수. 결국은 코로나는 중국에서 받고 치료는 미국에서 받는. 지금 600억 달러 통화 수화프를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한테는 굽신굽신 되면서 병 얻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이유 없이 반미 정서를 보이다가 문제가 되니까 달러 수화프에서 좀 치료약을 좀 선사받고 이런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래서 저는 조국이냐, 당신 조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윤석열의 정의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유권자가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돈을 지키겠습니까?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저 정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그 다음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세 가지 전선에서의 유권자의 선택이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본다면 언론이 굉장히 이 친문적인 압도적 환경 속에서도 저는 약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는 회복될 것이다. 유권자는 오만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저들의 분열에 민주 자유 시민들의 연합의 정치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요. 과유불급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즘은 알라딘이라는 또 사이트도 있거든요. 구입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고 서점 가기도 힘든데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요즘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미래통합당이건 민주당이건 둘 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은 미래통합당, 미통당이라고 그럽니까? 큰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의 자매정당입니까? 위성정당입니까? 미래한국당이죠. 참 여러기 어려운데 미한당. 미한당 미안하게 됐고요. 미통당 참 통탄스럽습니다. 아주 보수 전체적인 구도와 정의가 이쪽 이른바 자유시민의 정치 영역 속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 세력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유리한 조건 하에서 큰 화를 맞았습니다. 보수 대위기에 처했고요. 저는 분열과 이 미숙함과 이런 불통 이런 것이 겹쳐지면 나름대로 잘 나아가던 이 총선 전국이 뒤집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집권의 강화성, 집권이 더 강화되고 자유의 영역이 더 좁아지는 그런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위기감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신다. 사실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요. 전영기 위원께서 작년 10월에 네. 이번에 선거는 27년 그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왜 그런가? 우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그 비례대표 예. 사건을 통해서 보면 황교안 대표의 그 소통 능력이나 예. 의사결정 능력, 예. 그리고 이 주변을 다루는 어떤 스킨십, 그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들게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물론 한성교 씨한테 있다고 봅니다. 예. 한성교 미한당 전 대표가 되죠. 예. 한국당 대표는 실체적 권력의 소재, 그리고 실체적 권력이라는 게 사실 황교안 대표의 권력인데, 예. 황교안 대표는 그 개인의 그 우열성과는 떠나서 예. 지금 민주회복이라는 거대한 그 장정의 그 선두에 선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그 개인의 어떤 그 장점과 관계없이, 장단점과 관계없이 이 거대한 그 문재인 권력의 그 독재성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는 세력의 어떤 그 교두보로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걸음을 유심히 지켜봤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여망을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이 전체적인 그 싸움의 구도죠. 네. 그 보수와 거짓 진보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싸움에 앞장선 그 황교안 대표의 그 구상을 한성교 씨가 그거를 수행해 줬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양반이 한성교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해 먹었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나온 거지만 황 대표가 명백하게 박진과 예. 박형준 이 두 예. 사람을 공천을 해라 예.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성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을 공천위원장인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 이제 오늘 잘렸죠. 예. 예. 오늘 잘린 분이 공병호. 예. 공병호한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황 대표가 예. 비록 박진과 박형준을 공천하라고 했으나 네. 나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러니까 공병호 씨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예. 자기 가치와 소신, 자유주의의 가치를 하면서 문재인의 그 독재적 권력과 싸울 때 아주 좋은 그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인데 예. 그분의 소신이 한성교의 자기 정치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속내야 더 뭐 여러 가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성교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를 너무 강화해서 심지어 이 실체적 권력의 요청도 거부하고 예. 그리고 공병호라는 사람의 예. 그 원칙적인 소신적 결정에 혼선을 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모두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저는 한성교 전 대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네. 자기가 한성교를 임명했어요. 그렇죠. 예. 그분의 그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그 관리를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종로니 이런 국가 대사의 어떤 중력 정책을 하는데 바쁘더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한성교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병호 씨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공병호 쪽에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그 민주적으로 밝힐 그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데 예. 단 한 번도 예. 황교안 대표는 단 한 번도 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더군요.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다고 네. 하나요? 예. 무슨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는 하나 예. 그 사람이라는 거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예. 한 번쯤은 명백하게 자기 얘기를 했어야 함직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더군요. 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황교안 대표라는 그 보수의 전체, 자유주의 전체를 그 리딩해야 될 어떤 큰 우산을 쓴 사람으로서 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조원진과 김문수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예.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 끝 안철수 대통령 후보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독재적 권력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네. 위한 대연합전선의 어떤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정치력을 행사해야 될 일, 소통해야 되죠. 예. 스킨십 해야 되죠.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줘야 될 일을 지금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연합이냐
아니면은 소연합이냐 얘기했을 때 빅텐트로 가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형호. 예. 김형호를 내친 거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쳤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끝이 굉장히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종인. 예. 저는 뭐 김종인 그분 개인에 대한 뭐 호언은 없지만 이분이야말로 이번 선거를 끌어나가는 사령관선 최적임자예요. 예. 자, 그 사람, 그분도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렸죠. 예. 그 다음에 한성교도 역시 자기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 사람도 저렇게 반 황교안처럼 만들어버린 데다가 공관위원장 하던 공병호 예. 이분도 어마어마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떠안게 만들면서 승복할 수 없게 쫓아내버려요. 예.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을 오늘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저건 잘한 것 같아요. 강한 예. 의지를 보이면서 예. 이제는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라도 더 이상 나를 중심 세력을 흔드는 어떤 그 불순한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강한. 여기서 불순한 세력이라는 것은 저쪽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력을 그 분열시키고 예. 이간시키는 그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은 좋은데 앞에서는 그런 표시를 하시고 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을 만나서 다독여야 됩니다. 네. 그 공병호 씨, 예. 그다음에 심지어 한성교, 예. 김종인, 예. 김형호 예. 이런 분들은 만나세요. 김영삼, 김대중이 괜히 김영삼, 김대중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자신의 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권력의 실체 아닙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 자유주의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 상징을 현실화시키고 일단 저는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인정합니다. 네. 이번에 사태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옛날에 1985년에 이민우를 왕창 이민우가 자기 정치하려는 거를 용서하지 않고 확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민우 정치 신민당을 무너뜨리고 김영삼, 김대중이 자기의 실질적인 권력을 그 현실화시키는 민주통일당이지.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황교안의 결단력 요번은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결단력의 뒤끝이 너무 상처가 큽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현재까지 그거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의사결정에 남력을 보였고 또 오늘부터는 또 굉장히 강렬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좀 사람들 혼란을 줘요. 그러나 강한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거 오케이 좋은데 그 뒤끝에 상처들을 또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보기엔 큰일 납니다. 아, 뒤끝에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또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황교안의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건 진실의 세력이거든요. 국민 상식을 찾자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한 게 저 민주당 정권의 주주들이 진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였거든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 황교안 세력은 무슨 뭐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떠나서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입각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세력이니까 난 그 점에 점수를 줬던 건데 그런데 지금의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그 정치력의 부재, 미흡함을 너무 노출을 많이 한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걱정이 되냐 하면요. 신의 한수 독자분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선관위가 말이죠. 선관위가 저는 별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사실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현재 5대 1대 1 정도입니다. 저쪽 그 집권 여당 쪽 편드는다는 느낌을 드는 사람이 5명, 중립이 1명,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미래통합당 이쪽이 1명인데 5대 1대 1, 크게 보면 6대 1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매우 감시를 세게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떨 가능성에 빌미를 줬냐 하면 지금 공병호의 그 비례대표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530여 명이 했죠. 80명을 출연해요. 그래서 80명이 500명 중에서 80명이 출연해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명을 가지고
또 당선 우선순위 예. 20명인가 18명 예. 이렇게 배치한 근거들이 다 점수로 나와 있어요. 예. 자, 이것이 바로 민주적 근거 법칙입니다. 예. 공병호의 그 그 공관위원회는 이 민주성에 책 잡히지 않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걱정인데 확 뒤집힌다. 예. 자, 그 뒤집으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 88점 맞은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고 예. 50점 맞은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갔지? 네. 그 근거 자료가 지금 다 지금 새로 원유철로 바뀌었죠? 예. 원유철당에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중앙선관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그 민주성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만 예. 저는 이 원유철 체제의 새로운 비례대표 명단이 예. 민주적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무효화시키겠다. 예. 이런 이상하고 한심한 그러나 그렇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아.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평화나무의 김용민이라고 있죠. 예전에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황교안 대표,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 그리고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까지도 고발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한국당에 그래요. 대한 개입을 이유로 해서. 아하. 이게 고발이 있으면 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예.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워낙 비상식적이고 그렇죠. 자기 식의 주장이고 그건 뭐 참고할 바가 저는 없다고는 보고 뭐 검찰도 그런 상식적 예. 판단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제가 좀 아까 드린 그 비례당의 어떤 민주적 예. 그 조건의 확보를 규정하는 법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 민주성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서 아직 발표는 안 났죠? 아직 발표 안 났고요. 아직 공관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제 말을 좀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공관위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이 공관위 위원장 경질을 다시 철회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공관위원들 전원이 지금 다 사퇴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어쨌든 그거는 저는 어쨌든 이 민주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작성된 비례대표자들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새롭게 그러니까 Sure. 다시 평가를 하고 변화된 이유 같은 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새로 모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 예. 그러면 빌미가 없죠. 아니면 이 공관위원장 경질을 다시 취소하면서 예. 지금의 기존 공관위를 현재 두면서 거기서 결정하는 민주적 그 원칙이 관철되는 형태로 예. 정치력은 정치력대로 투입되면서 민주성은 민주성대로 유지되려면은 기존의 공관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어떤 두 개의 어떤 대담한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넣고 빼기 하다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 왜냐면은 사실은 한성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전영기 위원 말씀에 따르면은 중간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전혀 못한 거잖아요. 전혀 안 했고요.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정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기 정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의 정치력의 한계를 알았어야지. 한성교 씨. 한성교 씨가 국민의 대표를 얼마큼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당의 대표의 정식으로 한 요청을 왜 거절했죠? 박형준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거절했더군요. 예. 왜 박진과 박형준 같은 건 명백한 황 대표의 명시적인 요청이었는데 그거 왜 거절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건 마치 김영삼, 김대중 양당 총재가 1985년이죠. 그때 직선제 개헌을 요청할 그 시점에 엉뚱하게 내각제를 해야겠어 라고 이민우 씨가 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싹 빼갖고 새 당을 만든 것처럼 왜 명시적인 그 국민이 권한을 준, 권력을 준 황교안 대표의 요청을 왜 거절했는가? 한성교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과 좌파의 비례정당이 더 큰 문제라고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는 진짜로 지금 뭐 이합집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정말 뭐 시장판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미래통합당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두는 이유는 이 세력이 좋으나 싫으나 민주 회복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상식을 회복하는, 민주를 회복하는,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두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과대망상 정권, 예. 거짓 정권. 예? 이걸 진중권,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진중권 씨가 그랬어요.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시즘, 자기들 편, 조국을 위하여, 예, 문재인을 위하여. 나라라는 개념은 없어요. 나라의 보편적인 경제를 상식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치를 법치와 삼권 분립에서 이끌어낸 개념을 상실한 예.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권이 지금 하는 짓은 민주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민주를 회복하려는 세력의 얘기는 참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도 걱정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굉장히 강력한 긴장을 줬다고 할까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정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세력은 바로 이해찬 민주당 정권이에요. 예. 이 민주당 세력은요, 처음부터 이 비례대표의 아게씨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아게씨를 알면서 추구했던 귀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 그런가? 기억나십니까? 작년 1년 내내 했다는 짓이 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1+4라고 합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범여권, 민주당이 들어가 있고 정의당까지 포함한 손학규당까지 포함되죠. 예. 이 범여권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거야. 예. 범여권의 영구 독재를 위하여 지난해 말에 날치기 법안을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수처법, 예. 그리고 선관위법, 예. 그리고 검경 권한조정법, 예. 이 세 가지거든요. 거기다 예산안, 호남 예산안, 그렇죠. 집중 폭탄 예산안, 네. 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다 날치기로 처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목표는 뭐였는가? 범여권이 하나가 돼서 문재인 탄핵을 막기 위한 공수처법 처리를 합시다. 예. 이것을 1번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공수처법 처리, 즉 윤석열을 제압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마음대로 하라, 비례선거법을 마음대로 하라고 정의당한테 허용한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성공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성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어하는 성공하니까 네. 이제는 또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법을 지들 마음대로 또 그러니까요. 불법적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는 정의당도 나가고 민생당도 거부하고 결국은 남아떨어져 지들이 앞장서서 꼼수 정당이라고 김용민이라는 그 사람이 고발했던 바로 똑같은 것보다 더하게 지금 자기들 정당을 또 만드는 거예요. 비례위성 정당을. 자, 이게 왜 악성인가? 미래통합당만 해도 꼼수일지언정 계획을 세워갖고 미래한국당인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죠. 해오다가 여기까지 된 건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하겠대. 갑자기 하는 거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때 처음 밝혀진 게 중앙일보 기자들이 밥 먹다가 알아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 돌던 말이 짜고 친 거 아니냐란 말이 있는데, 누가 그 민주당이 사람들이랑 흘린 거를 좀 받아들이려고 옆방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그렇죠. 있던데. 그럴까요?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그 취재를 한 후배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은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은 그런 기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취재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모임 장소에 나오는 것도 다 돌아가면서 듣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이런 무도한 인간들이 있나 싶어갖고 저는 또 한 번 제 칼럼에서 또 썼죠. 문재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제목이야. 제가 쓴 게. 문재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당 하겠다는 게 자기들 입으로 한 소리예요.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걸 우리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폭로한 거죠. 이 폭로가 없었다면 이 문재인 세력의 이 비례대표당 형성 과정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었죠. 그들의 부도덕함이 드러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여당 연합? 여당 연합의 영구 독재가 아니라 민주당 일당 독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남은 게 자기들 편만. 뭐죠? 개소리? 개국본. 개국본이 뭐죠? 그게 무슨 개싸움. 개싸움은 내가 한다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정말 국민을 모멸감을 주는 이름을 갖다 놓고선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체면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자들이 만든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개가 되시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싸움 하기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격을 어떻게 그렇게 무면스럽게 하시는가? 예? 그래서 개싸움 국민본부당 하나. 예. 그다음에 그건 누가 했나? 양정철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야. 예. 양정철이가 개싸움 국민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시민 더불어시민당 예. 노무현 대통령이 통곡을 할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은 그런 시민이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의 그 거짓과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아이돌들한테 광적인 그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팬데믹이야, 이거는. 팬덤 정치를 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시민은요, 깨어있는 시민은 그런 시민이 아닌데 말이죠. 자아도취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갖고 우리 편만을 위한 법도 없어. 그러니까요. 정의도 없어. 시시비비도 없어. 예. 우리 편만을 위한 조국 편이기만 하면 정의야. 야. 문재인 대통령만 감싸기만 하면 정의야. 거기는 불법도 괜찮아. 이 얘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진중권이가 했어요. 아. 진중권이가 오늘 아침에 한 소리예요. 아. 진중권 씨가 자기들 편이었던 진중권 씨가 한 소리예요. 정말 진중권 씨만큼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했구나. 진중권 씨가 한국일보에 아주 그 제대로 된 평론을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소리예요. 진중권이 보기에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팬덤 예. 당신주의 교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예. 얘기한 게 진중권 씨 얘기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정철이가 만들었다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와 또 하나는 손혜원이가 만들고 있는 정봉주랑 손혜원이 손을 잡았죠. 정봉주죠. 예. 정봉주와 손혜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예. 똑같은 조국당이고 똑같은 친문당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어요. 열린민주당은요. 보니까 진짜로 최강욱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강욱이? 예. 정말 충격적인 사람들을 그냥 김진애 뭐 이런 옛날 사람들까지도 다 꼽아버렸더라고요. 엽기적인 인간들이구나. 예.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은 부인의 당이고 김정숙 계열. 양정철의 뭐 더불어 무슨 시민당인가 하는 거는 예. 남편의 당이고. 진짜 계열이 나뉘네요. 그러니까 문재인당, 김정숙당. 그래서 뭐 저는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다. 예. 너무 웃기는 짓이죠. 예. 이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거기다 또 하나 이제 하승창이라는 사람, 예. 그러니까 조성우라는 사람, 거기다가 또 뭐 함세웅, 이런 김원웅, 문성근 흘러간 세력들이 예. 또 자기들 한 숟가락 얻겠다고 나선 꼴이 정말 가관이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비토받은 거 아니에요? 친문 양정철이 비토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뒷방에 앉아가지고 뭔가 얻어먹으려도 또 튕겨나간 예. 거죠. 그러나 저러나 하나의 그 모기업에서 세 개의 계열사가 나왔는데 예. 계열사라는 게 별거 없어. 다 그냥 남편당 아내당이야. 이거 대한민국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민주성이 아니라 봉건성이에요. 봉건성. 이걸 그대로 내둘 수 있습니까? 친족성, 예. 봉건성. 유치한 이기주의밖에 없는 내 편이면 정의고 네 편이면 정의가 아니라고. 법치도 없어. 윤석열을 죽이겠대. 응?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 집행을 하자껏없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정당한 심판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될 민주주의 회복 세력 또 한편에 비슷한 짓을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 저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이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와 예. 그죠? 분노 그리고 무관심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걱정해요. 이거 선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투표장에 안 나갈까 봐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생을 정치부 기자 하신 분도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국회의원이라면 치를 떨던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환멸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총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작년에 전영기 위원께서 얘기하시던 부분이랑은 또 새로운 국면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선 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기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미통당이 반드시 이긴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인가? 그렇죠. 예. 한국당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유리하다고 하셨죠. 네, 유리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측에 관한 예측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건방을 떨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하나의 흐름 같은 거를 이제 그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약간 반발 앞서 좀 제시하고자 하는 저의 그 전문가적인 어떤 어떤 열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선거 국면의 하나의 그 변곡점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부터는 워낙 그 실정에 분노하는 게 밑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반민주당 쪽에서 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한 사흘 됐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체 국면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집권당의 실정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당 쪽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한 사흘 전부터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200만 원을 다 나눠주겠다는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퍼주기를 재정을 막 쓰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그 착각을 지금 불러넣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아마 돈을 더 풀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풀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돈을 막 푸는 건 좋은데 제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 전체적인 국면이 그리고 위기를 자기들이 다 해내고 있다는 자화자찬 이런 국면 때문에 그 코로나가 그 다소 지금 이쪽 정부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권 쪽에 그런 느낌이 하나 들고 거기와 덧붙여서 터진 사건이 바로 그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사건이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국내적인 정치 요인과 국외적인 코로나의 그 범세계적인 그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금 이른바 보수 세력한테 그 위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30일은 긴 시간이에요. 25일 남았습니까? 25일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풍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동남풍이 불면 이른바 보수 세력의 어떤 그 회생, 회복 이런 것이 여러 번 가능합니다. 동남풍이 분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구멍이 터지면 손을 집어넣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네덜란드 어린 소년이 밤새도록 자기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둑의 구멍을 막아서 나라를 살렸다는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자유를 위한 싸움들 그리고 이른바 보수의 그 뭉침들, 힘들이 구멍에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둑이 무너지고 온 국민에게 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무도함에 대한 비판을 제가 주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른바 보수 세력의 이 분열과 그 리더십의 그 상처를 제가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이 나라는 그 자유를 잃고 법치가 없어지고 상권분립이 무너지는 그저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배부른 그 개 이런 그 배부르면 다 된다 이런 그 무참한 나라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자유는 자유고 시민은 시민이고 법치는 법치입니다. 그걸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될 것은 이른바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바로 살리려면은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전영기 위원도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신의 한 수 출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15 총선이 가장 중요한 선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다 봉합하고 화합하고 승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안보를 세우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 총선을 읽는 책인데요.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무한폐렴으로 바깥 출입이 어려우실 때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 서점에 혹시 없다고 하면요. 주문하면은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서점에도 요즘에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서점에도 몇 권 드려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드려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지역 주민들끼리 이렇게 한두 권 사서 보시는 게 동네 소상공인들 또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신의 한 수도 총선 승리 그날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제는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말 하나로 뭉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요. 오늘부터는 전영기 방송으로도 같이 나가니까요. 유튜브에 전영기 방송 검색하셔가지고요. 구독,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주위 분들에게 많이 돌려서 링크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으셨어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